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굴러다닌다니까요. 오늘은 샤이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샤이니 분들이 이제 곧 콘서트 개최 소식이 있어요. 샤이니 월드 7이라고 데뷔 17주년을 맞아서 개최하시는 콘서트가 열리는데, 저도 이 콘서트를 보러 갈 계획이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신곡 발표도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샤이니 분들과 그리고 샤이니 팬분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발표됐던 샤이니 분들의 앨범들을 좀 순서대로 돌아보면서 티어메이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티어메이커들과 마찬가지로 샤이니 분들께서 한국에서 발표하셨던 음반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음악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제 취향을 기준으로 어떤 앨범이 제일 제 취향에 맞았었는지, 그리고 제 취향에 안 맞았었는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뭐 C티어에 있는 음반이라고 해서 음악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에 조금 덜 맞았던 앨범, 이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샤이니 분들은 앨범 개수가 많아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앨범, 전설적인 데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누난 너무 예뻐가 수록되어 있는 데뷔 미니 앨범인데, 저도 조금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이었던 기억은 나요. 17년 지난 지금 들어도 사실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직까지도 샤이니의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해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트랙이거든요. 되게 좀 이지 리스닝한 R&B 무드의 댄스 곡인데, 이런 스타일이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흔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뷔 타이틀곡으로는 이번 트랙에 실려있는 In My Room이라는 곡도 이게 뭐 유닛곡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도 듣기 좋은 그런 슬로우 템포 곡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계한이라는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미니 앨범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A에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샤이니가 너무 좋은 앨범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좀 이제 티어 안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다음 앨범은 산소 같은 너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정규 1집 앨범인데, 샤이니 분들이 뭐 워낙에 많은 앨범을 내시기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정규 앨범을 많이 발표하셨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범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나 기조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 미니 앨범에서 엄청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1번 트랙 같은 경우는 앨범 전체를 보면 좀 튀긴 하는데, 지금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발표가 돼서 뭐 거의 사실상 동시에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데뷔 앨범이 조금 더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듣게 되는 앨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B티어로 한번 올려볼게요. 데뷔 앨범이 A티어였으니까 요거는 B티어쯤에 한번 배치를 해보고요. 다음 살펴볼 앨범은 이제 1집의 리패키지 앨범 아미고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셨던 앨범이죠. 샤이니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리패키지 앨범을 많이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 시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당시에 데뷔했던 그 아이돌 분들은 뭐 리패키지 앨범을 워낙에 많이 발표하시는 편이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샤이니 분들은 이제 뭐 리패키지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정규 앨범을 좀 나눠서 발표하신다든지 이런 류의 시도가 특히 많았던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틀곡인 아미고는 조금 이전에 발표됐었던 곡들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죠. 뭐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스타일의 곡이긴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샤이니가 8집까지 발표한 이 시점에 돌아봐도 이 샤이니에게서 꼭 듣고 싶은 노래인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난 너무 예뻐나 뭐 산소 같은 너를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가 수록곡으로 이제 Forever or Never라는 곡이 하나 더 수록되어 있긴 한데, 이 두 곡이 나름 서로 이어지는 기조가 있긴 하지만 사실 1집 정규 앨범과도 그렇게까지 잘 붙는 추가 수록곡들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앨범은 이제 B에 넣었던 정규 앨범보다도 조금 아쉬웠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C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 앨범은 미니 앨범 로미오라는 제목의 미니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좀 특이한 게 앨범 제목은 로미오인데 이제 타이틀곡은 줄리엣이에요. 그런 TMI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 앨범은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가사는 안 그렇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성숙한 느낌을 이제 조금 더 추구한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줄리엣은 정말 좋은 노래죠. 그러니까 샤이니의 타이틀곡들이 전반적으로 나중에
들어도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줄리엣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들어도 막 되게 옛날 노래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나는 타이틀곡입니다. 줄리엣 이외에도 뭐 네가 맘에 들어라든지 좀 초반부 트랙들이 저는 지금 들어도 나름 세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세뇨리따 이런 트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약간 흐름을 좀 깨는 느낌이 저는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막 여기 가사하는 부분 막 인플루엔자 이런 좀 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가사들도 나오죠. 아무튼 1번, 2번, 3번 요쪽 라인의 트랙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알기로 팬분들이 이제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는 트랙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곡이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셨던 이성수 님께서 또 작업을 하신 몇 안 되는 트랙이기도 하죠. 뭐 이것도 TMI고, 이것도 일단은 B 한번 놔볼게요. 다음 앨범은 그 유명한 링딩동이 수록된 조조 뭐 이런 트랙들도 많이 알려졌던 트랙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링딩동 같은 경우는 뭐 수능 금지송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 후크송 에라의 어떤 대표적인 트랙으로서 한국 K-팝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잡고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범 제목처럼 2009년의 그런 느낌을 많이 담은 사운드들이 좀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지금 들으면 조금 옛날 앨범 같은 느낌이 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앨범도 그렇게까지 자주 들었던 앨범은 아니어서 뭐 좀 스포를 하자면 저는 이 샤이니의 약간 이제 좀 중간 이후에 나온 앨범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앨범도 일단은 C로 넣어볼게요. 네. 일단은 C로 한번 넣겠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이제 정규 2집 앨범 루시퍼라는 앨범이고요. 이 타이틀곡 루시퍼는 가사나 안무도 유명하긴 하지만 사운드가 되게 실험적이에요. 단순히 이제 그 당 2010년도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더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이거를 타이틀곡으로 세웠다고 라는 그런 놀라움이 지금 들어도 느껴지는 뭔가 실험적인 트랙이고, 사실 이 앨범 전체가 조금 그런 실험적인 요소들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앨범에서는 후반부에 있었던 트랙들을 좋아하는데, 제목을 와우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8번 트랙에 있는 이런 트랙도 물론 이제 오토튠이 되게 진하게 들어가서 조금 지금 들으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트랙이고, 좀 발라드 곡인 라이프라든지, 아무튼 이제 이 앨범에서는 좀 후반부에 있던 트랙들은 저는 좀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어서, 그리고 이 앨범은 좀 앨범이 끝날 때 갑자기 뚝 끝나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어가지고,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살짝 이게 뭐지? 그런 인상이 저한테는 있는 앨범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앨범이라고 할까? 뭐 C에 넣을 정도 아닌 것 같고, 요거는 한번 B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또다시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 헬로우고요. 타이틀곡을 놓고 보면은 헬로우가 갑자기 또 루시퍼랑은 많이 다른 스타일의 트랙으로 나와서 같은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헬로우를 많이 좋아하는 파입니다. 샤이니 특유의 어떤 기분 좋은 청량함이 있으면서도 뭐 멜로디도 너무 좋고, 다른 수록곡들도 두 곡이 있는데 타이틀곡이 엄청 좋았던 거에 비하면은 다른 수록곡들은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 뭐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그냥 딱 리패키지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의 앨범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B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B에 너무 몰리면 나중에 좀 분산을 시킬게요. 네, 다음 앨범은 이제 샤이니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셜록이라는 앨범이고요. 2012년작인데 뭔가 완성도가 이때부터 확 높아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K-팝 지금과 같은 한국에서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된 시기를 2010년대 초반부터 한 2014년, 15년, 한 16년 그때 확 높아졌던 그 K-팝의 퀄리티가 지금까지 K-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앨범이 이제 2012년에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K-팝 이제 부흥기에 좀 초기에 발표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셜록이라는 트랙이 너무 명곡이죠. 데뷔곡이었던 눈 안 너무 예뻐가 샤이니 이제 초창기의 어떤 이미지를 정의했다면은 이 셜록이라는 트랙이 좀
샤이니스러운 게 뭔지 좀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트랙이었던 것 같고, 동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그런 색깔들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지 않으면서 뭔가 샤이니만의 어떤 캐릭터 느낌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유명한 사실이지만 클루와 노트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라는 곡을 좀 뭉쳐가지고 리믹스한 느낌의 그런 트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긴 하지만 이 앨범의 트랙 순서가 1번 트랙 셜록이 있고 2번 트랙 클루, 3번 트랙 노트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소신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트랙 배치 자체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은 이렇게 배치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1번 트랙과 2번 트랙, 3번 트랙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곡들인데 연이어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트랙들과 좀 너무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앨범의 프로듀서였다면은 이 트랙들을 서로 조금씩 떨어뜨려서 배치해서 오히려 좀 앨범 전체를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뭐 나머지 수록곡들도 괜찮은 곡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팝의 완성도가 확 높아지는 시기에 나온 앨범이어가지고 A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온 앨범은 정규 3집의 이제 첫 번째 파트 앨범 The Misconceptions of You라는 앨범이고요. 드림걸이라는 타이틀곡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앨범이죠. 셜록의 어떤 그 결을 이어서 굉장히 좀 샤이니스러운 그런 느낌에다가 완성도도 높은 트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앨범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런 느낌이 살짝 다른 이제 7번, 8번, 9번 트랙이 전반적으로 좀 다 달리는 느낌의 그런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조금 더 전반부에 있는 그런 산뜻한 스타일의 곡들이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앨범도 티어는 B 정도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앨범은 정규 3집의 두 번째 파트 The Misconceptions of Me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이 3집이라는 정규 앨범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트 1과 2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제 취향이랑은 살짝 멀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앨범에서 제가 좋아했던 트랙은 7번에 수록되어 있는 Excuse Me Miss라는 곡이 있는데, 좀 샤이니 전체 커리어를 돌아봐도 흔히 생각하는 관념적인 R&B 트랙에 제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트랙이고, 그러면서도 좀 리듬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 재밌는 요소도 있는 그런 트랙이어서 저는 이 트랙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앨범에서 살짝 조금 애매한 거는 마지막 트랙이 이제 떠나지 못해라는 트랙인데 엄청나게 미니멀한 느낌의 발라드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로 앨범이 끝나는 게 조금 앨범 전체의 느낌에 비하면 좀 이질적인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제가 막 자주 듣거나 그런 앨범은 아니었던 느낌이어서 제 취향에 따라서는 C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앨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앨범은 3집의 뭐 리패키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합본 앨범인데, 이 앨범은 추가 수록곡이 두 곡이 있는데 두 곡 다 좀 서정적인 느낌의 곡들이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파트 1, 파트 2, 3집 좀 앨범의 전체적인 결과는 살짝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곡들인데, 그렇지만 뭐 두 곡뿐이긴 해도 이 완성도나 듣는 재미에 있어서 아쉬운 느낌은 아니어서, 근데 또 A까지 넣기에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B로 넣어볼게요.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다섯 번째 미니 앨범 Everybody라는 제목으로 나온 미니 앨범이고요. 이 노래는 제가 당시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나왔던 노래였는데,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TV로 음악 방송을 보면서 와, 안무 진짜 빡세다 막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트랙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은 이제 마지막 트랙인 컬러풀이라는 곡이 딱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공연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들으면은 딱 기분 좋은 뭔가 신나면서도 노래가 끝나면 약간의 그 아련한 뭉클함도 남아있는 그런 류의 트랙이어서 저는 요 컬러풀이라는 노래를 이 앨범에서는 가장 좋아하고요. 진보님이 이제 단독으로 작업한 트랙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좀 재밌는 구석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것도 한번 B로 넣어볼까요? 네, 지금 B에 좀 몰리고 있지만 일단은 B에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분산을 하든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 드디어 나왔네요. 네 번째 정규 앨범 2015년작
오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한국에서 K-팝이라는 장르, K-팝이라는 그 음악이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K-팝이라고 하면은 좀 가벼운 음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진지하지 않은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에 와서는 K-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K-팝이라고 하면은 좀 돈을 많이 쓴 사운드, 트렌드의 최전선, 어떤 엄청난 완성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음악 장르라는 인식이 좀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K-팝이 받아들여지는 데에 있어서 이 샤이니의 저 네 번째 정규 앨범인 오드가 저는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소심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되게 임팩트 있는 앨범이었고, 그러니까 이 앨범뿐만 아니라 이게 2015년작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특히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시기에 했던 작업들은 뭔가 진짜로 달랐어요. K-팝의 레벨 한번 제대로 높여보자 라는 그런 투지가 느껴지는 그 시즌이 SM 엔터테인먼트의 2013년부터 해가지고 한 요 2015, 16 뭐 요 정도의 시즌에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방점을 찍는 앨범 중에 하나죠.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타이틀곡인 뷰가 정말로 히트뿐만 아니라 작품이 주는 그 충격 자체가 정말 K-팝 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저한테는 적어도 저한테는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미친 게 나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나머지 수록곡들도 마찬가지로 다 정말 좋은 트랙들이 많죠. 뭐 1번 트랙인 오드아이부터 1번 트랙 딱 틀었을 때부터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앨범에서는 저는 뭐 물론 뷰도 좋아하지만 마지막 트랙인 재현, 이 노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과는 좀 K-팝 얘기를 하기 싫은 그 정도로 진짜 미친 명곡이에요. 샤이니 발라드 중에서도 차오르는 그런 느낌으로서는 절정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뮤직뱅크에서 했던 라이브 무대도 있어요. 라이브 무대도 전 엄청 좋아해서 무대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트랙이고, 앨범 S 들어가야죠. 그냥 한국 대중음악적으로도 이정표가 되는 앨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살펴볼 앨범은 이제 4집의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이 메리 투 더 뮤직이라고 호러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였고, 추가곡들이 4곡이나 있는, 사실 4곡이면 모아서 그냥 미니 앨범으로 내도 되는 사이즈인데 리패키지로 발매가 되었고요. 이 앨범은 노래도 노래인데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그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굴러다닌다니까요. 그 뒤에도 이 뒤에도 이런 뮤직비디오 있었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뭐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아무튼 진짜 이걸 처음 봤을 때에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래도 돼? 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 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고요. 뭐 앨범 수록곡들에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 본편과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추가곡들이라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좀 호감 요소고, 이 앨범도 A로 들어가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볼 앨범은 5번째 정규 앨범 One of One이고요. 이 앨범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4집이냐 5집이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두 앨범이 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두 앨범이 지금 나란히 발매가 되었다. 이거 자체도 엄청나고, 2016년작이니까 뭐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된 앨범인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의 음악이라고 믿을 수 없는 세련됨,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은 이때부터 나온 앨범들은 사실은 촌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앨범 그냥 지금 나왔어도 세련됐는데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의 앨범이고, 앨범 전체적으로는 이 커버나 뭐 전체적인 컨셉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레트로한 느낌을 좀 일관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또 좋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뮤직비디오도 진짜 멋있고요. 제가 뭐 샤이니 뮤직비디오 중에서 거의 제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진짜 이 사람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뮤직비디오고,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미친 명곡 투명 우산 4번 트랙에 실린 곡이죠. 그래도 안 들어보셨으면 꼭 들어보세요. 약간 좀 힙합
계열의 사운드도 있으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또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에 들으면은 그 감동이 배가 되는, 만약에 누가 그냥 저를 붙잡고 샤이니 노래 하나만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도 투명 우산을 추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거는 이제 무조건 S죠. 무조건 S로 가야 맞는. 네, 다음 앨범은 5집에 마찬가지로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이고요. 1&1이라는 제목이죠. 이 앨범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리패키지 앨범인데 추가된 수록곡들은 조금 별개라는 인상이 있어요. CD 패키지에서도 그냥 완전 다른 디스크에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컨셉 자체도 조금 본편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제목이 1&1이잖아요. 1+1처럼. 그리고 트랙도 5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약간 하나의 별도의 앨범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주는 리패키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앨범에서도 마지막 트랙인 If You Love Her라는 노래를 좀 재밌게 들었던 기억인데, 그렇지만 뭐 앨범 자체는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앨범은 아니었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B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6집 정규 앨범인데, 이 정규 앨범도 마찬가지로 파트 1, 2, 3 그리고 합본까지 이렇게 나눠서 좀 발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The Story of Light 에피소드 1이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6집도 좀 여러가지 얘기해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앨범 디자인이 진짜 세련된, 물론 샤이니 앨범들을 돌아보면은 커버 아트가 진짜 멋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앞서가는 혹은 독특한 걸 많이 선보이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6집의 딱 그 지오메트리적인 그 도형들과 굉장히 채도가 높은 그런 컬러들로 딱 정말 자신감 있게 배치한, 그리고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그 여우까지, 이런 요소들이 디자이너를 설레게 하는 디자인,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앨범 커버고, 특히 이 앨범에서는 저의 최애는 안녕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이 트랙은 키님께서 또 단독 작사를 하신 트랙이기도 하는데, 가사를 진짜 잘 쓰셨어요. 키님께서 작사를 이렇게까지 잘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딱 들었을 때 느꼈던 단어나 표현법들의 선택이 되게 시적이면서도 좀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키님의 작사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트랙이었고, 일단 A로 넣어볼게요.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연작이죠. 에피소드 2고요. 사실 저는 타이틀곡으로만 보자면은 이전 앨범의 데리러 가보다는 이 앨범의 I Want You라는 곡을 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반면에 수록곡들을 봤을 때는 에피소드 1만큼 그렇게 자주 듣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B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앨범은 6집 정규 앨범 연작의 세 번째 파트인 The Story of Light 에피소드 3 앨범인데, 뭐 여러가지 좀 더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타이틀곡인 내가 남겨둔 말도 약간 종현님에게 바치는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현님께서 실제로 녹음에 참여하셨던 락큐다운이라는 트랙도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그 에피소드 1, 2와는 다르게 그 일렉트로닉의 어떤 범주와 조금 벗어난 다른 계열의 사운드의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앞으로의 샤이니를 좀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앨범에서는 저는 이번 트랙에 실린 투나잇이라는 곡을 좀 인상적으로 들은 편인데, 샤이니 분들의 보컬 자체가 이 트랙에서 유독 더 좀 뭐 성숙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은 물이 올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보컬을 느낄 수 있는 트랙이어서 제가 또 좋아했던 트랙이긴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한 B 정도로 생각이 드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나온 앨범이 이제 6집 앨범의 이제 합본판 The Story of Light 에필로그라는 앨범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는 추가 수록곡이 한 곡이어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 티어를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일단은 티어로 분류하지 않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앨범은 샤이니의 정규 7집 Don't Call Me라는 앨범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샤이니 멤버분들 태민님을 제외하고는 다 군대를 다녀오시기도 했고, 넥스트 챕터를 문을 여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앨범이었어요. 동콜미라는 트랙 자체가 좀 힙합 사운드를 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샤이니
샤이니가 이전까지는 타이틀곡으로 거의 선보이지 않았던, 딱 들었을 때 되게 다른 샤이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신이 돋보였던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타이틀곡을 제외하고는 이전 앨범들과 마찬가지로 좀 팝이나 일렉트로닉 계열의 사운드가 많이 돋보이는 그런 구성이 있긴 해요. 저는 뭐 하트 어택이라는 책도 좋아하고 4번 트랙 코드라는 곡도, 이 곡은 또 여러 명곡을 만든 그 문샤인 분들의 곡인데, 브릿지 파트에 들어가는 그 사운드,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들어가는 사운드가 있는데, 그걸 들을 때 뭔가 그 좀 이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운드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좀 좋아하는 류의 사운드여가지고 이 코드라는 곡도 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마찬가지로 발매된 7집의 리패키지 앨범 아틀란티스고요. 돈콜미에서 새로운 샤이니의 힙합적인 느낌을 선보였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예전에 그 샤이니 하면 떠오르는 약간 청량한 느낌, 그런 느낌을 다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앨범은 좀 재밌는 게 여기 수록곡들이 다 하나같이 가창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가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난이도가 높은 곡들이 저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앨범이고, 이것도 A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앨범은 지금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매된 샤이니의 8번째 정규 앨범 하드고요. 2023년작이죠.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타이틀곡이 힙합인데, 동콜미는 그래도 좀 댄스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의 힙합이었다면은 하드는 그냥 완전 좀 스트레이트한 힙합이라고 해야 되나? 켄진님과 노이즈캣님이 또 함께 그 편곡에 참여하신 그런 트랙이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7집에서는 동콜미가 약간 다른 트랙들과는 이질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이번 트랙인 주스도 힙합 느낌이 많이 좀 실려있는 그런 트랙이어서 흐름도 좀 자연스러운 편이고, 이 앨범이 좋습니다. 이 앨범은 그러니까 수록곡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 노래 좋네? 이 노래 좋네? 이 노래도 좋잖아? 약간 이 느낌으로 계속 마지막 트랙까지 이 노래도 좋잖아? 약간 이렇게 그냥 좋은 노래들이 그냥 끊이지 않고 나와요, 이 앨범은.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앨범이고,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 타이틀곡인 하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그러니까 샤이니의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록곡들의 퀄리티가 다 너무 뛰어나고, 그 샤이니의 좀 그 산뜻하거나 청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중반부 트랙들인 셀룰라이트, 아이덴티티, 더 필링 뭐 이런 트랙들을 정말 꼭 들어보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트랙에, 그러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앨범이 이제 마지막 트랙에 약간 좀 여운이 남는 그런 트랙을 넣는 습관이 있는데, 이 앨범에서도 마찬가지로 10번 트랙인 그래비티가 약간 좀 서정적인 계열인데 여운이 남는 그런 트랙이어서 저는 좋아하고, 뭐 아무튼 이 앨범 수록곡들이 진짜 다 좋아요. 안 들어보셨다면은 꼭 한번 들어보셔라. 예, 좀 붙잡고 한번 잡숴봐, 이렇게 떠먹이고 싶은 그런 앨범입니다. S티어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티어에 다 나눠봤는데, 이 티어별로 조금 세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지금 S에 제가 3가지 앨범을 올렸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너무 난제인데, 지금 아마 이거는 특히 이제 4집과 5집이 좀 비슷한 시즌에 나온 앨범들이어서, 예를 들면 샤이니 팬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뷰가 너무 명곡이긴 한데, 그래도 원 오브 원도 좋고, 투명우산 있잖아. 근데 오드에도 재현이 있잖아. 그치만 저의 픽은 그래도 5집을 조금 앞에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집은 약간 그 앨범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덜 뭉치는 느낌이 있긴 하고, 반면에 이제 5집이 정말 앨범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깔끔하게 이제 하나의 앨범으로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이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5집을 S티어에 처음으로 놓기로 하고, 타이틀곡들을 포함해서 이제 명곡들이 4집에 많긴 한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앨범 전체로, 그러니까 앨범을 딱 들었을 때 뭐가 내 취향 앨범인데 라는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는 4집보다도 저는 8집이 더 제 취향에 가까운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에서 지금 이제 순서로 이렇게 한번 저는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티어에 6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고민되는 게 요 세 앨범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굳이 티어로 나왔을 때는 요것도 좀 S까지 넣어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그럼 S로 올려보고, 지금 A에 있는 앨범들이 사실 근데 다 좋은 앨범들이어서 순서를 나누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런 느낌에 저는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취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정규 6집을 둘 다 그냥 우선 A로 그럼 놓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A에 들어갈 만한 작품들이라 생각이 들고 요 정도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분산을 시키자면은 B에서 이 루시퍼 앨범은 이 중에서는 좀 덜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거를 C로 한번 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대칭으로 이쁜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순으로 보자면 약간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해봤고, C는 아무래도 제 취향은 이제 아미고가 가장 벗어난 것 같긴 하고, 제 취향으로만 보자면 C는 요런 순서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샤이니의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원 오브 원이었고, 다 떠나서 이제 제가 S에 넣은 앨범들은 그냥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면 이 앨범들은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앨범을 듣고 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까지는 저는 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앨범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샤이니의 대부분 이제 4집 이후에 나온 앨범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뷔 앨범의 임팩트가 엄청났던 거는 정말 대단하죠. 그 데뷔 앨범의 그 세련됨은 지금까지도 인상적이고, 이렇게 해서 샤이니 분들의 앨범을 쭉 살펴봤고, 뭐 워낙에 많은 앨범을 내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다 훌륭한 앨범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훌륭하고 혁신적이고 K-팝의 어떤 그 레벨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티어는 음악성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취향에 뭐가 더 맞았는지를 가지고 위아래로 배치한 거기 때문에 많은 보시는 분들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샤이니 앨범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샤이니 콘서트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콘서트 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그 후기들이나 소감들 한번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